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입니다. 달려가는 코스닥. 예, 요즘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우위가 점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힌트 잠시 후에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뭐 오늘코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도체 주식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드디어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깼고요. 종목별로 봤더니 퀄컴이 사실 애플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우리 애플 없어도 잘 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8%나 올랐고요. AMD가 4% 넘게 올랐고 우리한테는 이제 예전 이름 크리로 더 알려져 있는 울프스피드도 3%가 넘게 올랐고요. 뭐 계측 장비, 크리죠. 예, 크리가 이제 울프스피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사면 변경이 예, 있었군요. 뭐 친환경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주력하는 회사고 KLA 그러니까 뭐 계측기 만드는 회사인데 2% 넘게 올랐고 그리고 전기자 다른 종목 중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관련 내용 아까 오늘 그거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1달러 스토어 달러트리가 그 전날 급등한 데에서 다시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넷플릭스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좀 대체로 약세 보였 쪽이 위드 코로나주 쪽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행주 트립닷컴이 마이너스 3%, 델타항공도 마이너스 3%, 크루즈 관련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고 이 종목 요새 주가를 저는 꼭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메타버스 때문에 로블록스 7%가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뭐 초강세고요. 소비 관련을 해서 그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종목이 홈디포인데 홈디포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지표가 달러 인덱스가 96달러대 바짝 다가졌어요. 그리고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표는 소매 판매, 10월 소매 판매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주라 그러면 홈디포라든지 월마트 이런 쪽인데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유통주들도 굉장히 좀 올해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좀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쪽이 소비 관련 유통주 쪽을 저는 내년 유망 섹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유통, 마트, 백화점 정말 맞습니다. 많이 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네. 쪽은 좋았네요. 홈디포, 월마트, 소비 관련주 실적 좋았다 말씀 네. 주셨고 반도체 눈에 띄었다 신고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볼 텐데요. 이제 수급 특징주 안에 정말 투자 힌트가 많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말씀 주셨던 수급 대장주들 어제도 주가 무섭게 질주를 하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또 여기에 속했었고요. 뭐 대덕전자니 뭐 요새 그런 종목들이 예. 수급에서 먼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수급만 갖고 접근하는 건 그렇고 뭐지 그러고 좀 공부를 해야죠. 좀 찾아보는데 어제 좀 특징적으로 좀 나온 종목이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엿새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크래프톤. 반면에 이제 이 종목은 공매도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NC소프트, 하이닉스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LG이노텍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일을 냈어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메타버스 테마.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못 올라가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좀 상당히 치고 올라갔고 하이브도 어제 쌍끌이 매수가 다시 나왔고. 예. 코스닥은 뭐 어제도 단연 카카오 게임즈가 수급이 돋보입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이고 상강 MNT라는 종목이 4월 연속 쌍끌이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 주성 엔지니어링도 요새 좀 수급이 확 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요새 종목 하려고 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 한 5% 올라가면은 강보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올라가면 10% 하루에도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 대장주로는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의외의 종목을 하나 좀 들고 와봤습니다. 농심입니다. 농심 이틀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수급이 조금 변하지 싶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진정되면서 매수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게 특징적인 거래의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주가는 제가 차트는 주가는 10월부터 그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는데 지금 바닥권 탈출하는 정도 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3분기의 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컨센서스를 15%나 상회를 했어요. 예. 특히나 8월 달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그 3분기에는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그 대부분 투자자들이 밀가루 가격이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소매 가격이 뭐 많이 올랐는데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부분이 전가된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3분기에 그 환관비가 상당히 많이 줄면서 이익은 좀 그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 라면 가격 인상 효과는 4분기부터 이제 시차가 좀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해외 쪽의 판매 역시 그 재료 가격 인상을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으로 좀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라면 잘 팔리고 있고 제품 라인업도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는 제2 공장이 오픈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봐서는 전형적인 바닥권 탈출 종목 적어도 사면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제 가상자산 이런 핫한 섹터도 봐야 되겠지만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쉬는 쪽에서 무엇을 볼까 이에 대한 고민 힌트 오늘 농심 주셨고요. 어제 이 농심을 저희가 개장 전에 종목 리포트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긍정평가가 나왔던 그렇죠. 부분이 네. 있어서요. 저도 그 리포트는 읽어봤습니다. 수급도 좋고 네.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농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코스닥 이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10월부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예. 정말로 지금 어제 그 종가가 고가에서 끝나는 듯한 좀 그 양봉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대 강도를 살펴보면은 10월부터는 완전히 코스피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예요. 시장의 핵심 종목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라든지 또 그 NFT라든지 이런 쪽이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시장 관심은 여기에 지금 온통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시장 체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들어올릴 힘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인가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 안착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물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이제 조금 작은 힘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는 코스닥의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요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11월, 12월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코스닥은 11월, 12월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적으로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올해도 강한데 제가 경험적으로 11월, 12월에는 코스닥이 강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최근 5년 동안에 11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이 빠진 적이 한 해도 없습니다. 5년 내내 올랐고요. 더더군다나 상승률이 월 평균 상승률보다도 크게 상승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그 매물이 나오는 건 있는데 이미 10월까지는 미리 나왔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 주식 팔아라 이런 얘기는 저는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다라고 좀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 11월, 12월에는 코스닥을 열심히 삽니다.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음 표를 한번 좀 볼까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은 제가 그 노란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죠.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고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2조 원을 샀어요, 코스닥을. 올해도 지금 11월 얼마 안 됐는데 7천억이 넘고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왜 사는지를 설명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일종의 지금 최근에 매매 패턴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매매한 종목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연말에 좀 머니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도 그래서 바짝 코스닥에 달려붙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연말에 코스닥 수급이 더 좋다.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 종목이 정말 수익이 많이 났느냐? 실제로 많이 났습니다. 매수 종목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에는 IT 하드웨어랑 반도체 이런 쪽을 샀고 어떤 때는 또 바이오주를 샀고 이랬는데 전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게 높게 납니다. 제가 탑5 수익률하고 코스닥 지수 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 파란 막대 그래프로 나온 게
코스닥 수익률입니다. 이거 외국인 탑5 수익률이고요. 예. 빨간 선으로 나온 게 코스닥 지수 등락입니다. 보면은 완전히 좀 그 외국인 매수 종목이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죠. 예,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답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그러면은 그 연말까지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그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관 수급도 좀 살펴봤는데 종목들은 좋아요. 근데 손 나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오늘 카카오 게임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뱀이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심텍, LNF, LX 세미콘 같은 종목은 좀 가격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골프존도 좀 그렇고 종목들이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은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 기관 수급도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도 좀 확인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예. LX 세미콘 정도가 좀 그 관심권에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던가요? 좋은 건 아는데 이 섹터 좋은 건 아는데 그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겁이 나서 매매를 못한다. 그럼 ETF가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ETF 종류별로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렸는데요. 예. 자, ETF 수익률 한번 좀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준비를 할게요. 좀 확인해 볼게요. 11월 중 수익률인데요. 코덱스 2차 전지 제가 자주 언급했었죠. 예. 7%가 올랐고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이게 좀 그 하이브라든지 SM, YG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그 ETF거든요. 9.3%가 올랐고요. 코덱스 K 메타버스 그 ETF가 4종이 4개 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는데 못 오른 게 12%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심 있는데 종목들 모르겠고 투자 못 하겠다 그러면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주 뭐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코덱스 게임 산업이라는 ETF는 11월 중에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그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요새 그 급등하는 종목은 또 조정받을 때 너무 과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다 싶으면 매도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그게 ETF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 ETF도 괜찮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ETF 다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다 괜찮죠. 뭐 2차 지금. 전지, 예. 엔터, 메타버스, 게임 예. 관련 ETF. 지난주에 또 그 종목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예. 이 ETF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거래소 들어가서 보시든지 증권사 HTS 들어가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쌍끌이 형님. 네.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수치로 저희에게 네. 입증해 주셨고요. 종목 플레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마무리로 마지막 한 줄 전략 오늘 세워주세요. 진짜 그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단기 병행해야 돼요. 지금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그대로 좀 갖고 가고 그리고 단기 매매 할 자신 있는 분들은 요새 핫한 쪽에서 이제 단기 매매 하시고 자신 없으면 ETF 하시고 그리고 한쪽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을 좀 같이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뭐 현금 비중 당연히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